자, 29페이지 먼저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29페이지 했는데요.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28페이지, 29페이지 상단까지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했었고요. 이제 오늘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금 하단의 의 밑에 보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자, 그 밑에 줄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도시 내에서 개발, 정비, 보존을 수립하는 거니까 구체성을 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그 읽은 김에,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제 그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었는데, 자, 일반인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이방, 결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뭐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박스 나와 있죠. 첫 번째 박스 안에서 보면 용도지역, 용도주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해서 이제 용도구역, 그 용도지역, 우리 용용용 기도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가지고 이거랑 개도시수, 우리 이거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6번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이거 개도시수입 요거 6가지 동그라미 6번에 입지규제에서 입 동그라미 치시면 용도구역의 내용이 되는 거죠.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 우리 5개로 구별되는데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서 지금 책에서는 그 분류를 그 나눠서 지금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해서 기반시설 나왔습니다. 뭐 도로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또는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해서 이것도 개도시수, 자, 그거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용용용 기도지,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용용용 기도지가 자 이걸로 결정된다. 자, 그리고 30페이지 가시면 이제 그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성격 보시면 1번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는 물론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한다. 자, 그래서 일반 사인을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보면 일반 사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1번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그러니까 수립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나왔어요. 입안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원칙을 보면은요.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여기 일반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대해서 입안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원칙이 그렇고 밑에 박스 보면 예외에서 1번에 국장 그리고 2번에 도지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볼게요. 그럼 입안권자가 자, 저걸로 그냥 외우시는 게 좀 빠르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까지는 뭐예요? 합치면 시예요, 시.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의 우두머리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합치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줄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외, 밑에 이제 예외로 보면 국장하고 도지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원칙으로 올라가셔서요. 자, 거기 1번, 박스 안에 1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두 번째 줄이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인접한 시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함께 관리계획 자체를 위반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시면 2번이요. 2번하고 3번은 묶어서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 공법 특징이 지문이 석 줄 이상 나가는 지문 있잖아요. 안 내요. 문제 구성할 수가 없어요. 자체로. 왜냐하면 시험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활자 크기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교과서에서 3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안 냅니다.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것만 바꿔서 조금 내긴 하는데 지금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데 자, 2번 볼게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글을 끝에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그 인접지에 관해서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협의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그 줄 끝에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거칠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줄이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관할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협의한다. 인접지역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한다.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국장이요. 자, 국장은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보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그 2번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여기까지 보시고 그 밑에 2번에 도지사를 보시고요.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자,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우리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했는데 입안권자의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첫 번째가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에 관련된 경우 국장이 입안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자, 이 국장이 입안할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큰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자, 여기 국장이요. 둘 이상의 시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가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나왔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그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건데 자, 둘 이상의 이거는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군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안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 예외에서 그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국장이 위반한다. 그리고 밑에 도지사는요. 2번에서 도지사요. 1번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될 때는 도지사가 위반한다. 도지사가 위반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1페이지요. 31페이지. 자, 위반의 기준 보시면 상위 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했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 버전은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형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막내는 제일 큰형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상위계획에 부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요. 거기 핵심 포인트 밑에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수립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전에 OX3에서 했었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판례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입안시 작성 서류가 있는데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시험하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 줄 끝에 파란색 글씨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그 밑에 줄 계획 설명서를 그 밑에 줄 작성하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문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문제가 나오나? 그래서 찾아봤는데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면, 거기 뭐 참고인데 사실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밑에 차등 입안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별표하시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우리가 나중에 7가지를 배울 겁니다. 뭐, 교통, 공간, 유통, 공급, 문화, 뭐 방제, 보건, 환경 기초에서 총 7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이 차등,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도시하고 농촌 간에 차등 위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는 도로를 3개를 놓겠다라고 하는, 도로를 3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했다면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도로를 하나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관리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등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립 기준을 보시면 밑에 국장이죠. 볼 것 없이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첫 줄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두 번째 줄 국장이 정한다 됐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자, 상단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고려사항인데 X. 자, 넘어가시고요. 밑에 줄 32페이지 하단에 위반 제한이 있어요. 제한 대상이 있는데 자, 주민은 그 밑에 줄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기지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때 필요한 도서 아까 우리 체크했던 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주민은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기지산에 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오전에 이제 OX 한번 봤었죠? 33페이지 갈게요. 33페이지 가시면 첫 상음에 그 상단에 박스 나오죠? 주민의 위반 제한 대상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하시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그래서 한마디로 기반시설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가지고, 자, 주민의 위반 제한 대상이다. 그 박스 상단에 하나 써놓으세요. 주민의 위반 제한 대상, 주민의 위반 제한 대상 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그리고 세 번째, 거기 동그라미 3번에서 1번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그래서 기지산 이렇게 외우세요.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경우예요.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됐고요. 밑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 아까 주민이 이 지역에 지금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위반 제한을 요구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첫 줄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이 자가 주민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줄, 이 경우,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나중에 가면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아까 우리 했었던 겁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서 면적 5분의 4 이상, 면적 체크하시고요. 토지 소유자 전체 수 아닙니다. 토지 면적입니다. 면적의 5분의 4 이상. 자, 그리고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마찬가지로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여기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래서 5분의 4,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기지산에서 세 번째, 산이죠, 산.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이 밑에 나온 겁니다. 지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첫 번째 1번이요, 박스 안에 1번이요. 지정 대상 지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미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1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주민의 위반 제한이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이런 것들은 안 했는데, 계획관리는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곧 있으면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자, 농림지역은 뭐 쌀이나 뭐 콩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다. 자, 됐어요. 요거 2번까지 보시고요. 34페이지 가겠습니다. 34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민의 위반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한서의 처리 절차에서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을 받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아까 여기 국장부터 묶으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누구예요? 위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이 위반권자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여기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군수는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45일 체크하시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이 지금 위반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45일 내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겠습니다. 또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통보한다. 45일 내에. 그리고 자, 그 밑에 줄 1회 안에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죠. 45일.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한 달 동안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줄 중간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세 번째 줄 끝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그 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 자문을 거친다. 제안서 처리할 때 그거 하나 보시고요. 밑에 제안자의 비용 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이 위반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안받은 자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냥 당신이 부담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위반 절차요. 기초조사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 밑에 기초조사 의무가 있는데 두 번째 줄 보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왔죠. 박스는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기초조사 의무, 요 부분은 그냥 자 넘어가셔도 되고요. 35페이지 갑니다. 35페이지 가시면 거기 반가로 2번에서 기초조사의 내용에 추가할 것 두 번째 줄. 자, 거기 첫 줄에 보면 다 볼까요? 1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방권자죠. 이방권자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된다. 토제환을 하기로 돼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그 두 번째 줄 보면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이방권자가 한다. 두 번째 줄. 자, 기초조사의 생략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초조사의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자, 거기 박스요. 1번이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해서 나왔습니다. 거기 그냥 그 동그라미 1번. 이건 난 공부를 좀 하시고 나중에 그냥 보세요.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럴 때 좀 심심하다. 그럴 때 좀 보세요. 잠이 안 온다. 그럴 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이요. 그 35페이지 박스 하단이요. 동그라미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들 그 지정할 때는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다, 뭐 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초조사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구가 얼마 다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이 어떤지를 다 알겠죠. 그래서 도심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초조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그렇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이제 되게 적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 번째,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되고, 이 키워드가 다른 법률이에요. 다른 법률로 이미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면 별개로 그 법률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번째,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줄이요.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m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이렇게 큰 도로 한 차선이 이게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4m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m라고 한다면 이건 뭐 3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죠, 사실은. 이런 지역이라면 그렇게 크게 유동인구가 많을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아까 우리 뭐 기반시설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5번까지 좀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36페이지 가시면 3번에서요.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볼게요. 우리 토제환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3번에서 거기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자, 이미 한번 했다는 거예요. 5년 안쪽에 토지 적성평가를 했다면 별개로 또 토지 적성평가를 또 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죠. 네, 요거 하나 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2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적성평가 관련해가지고는 뭐 기초조사 관련해서는 여기 2번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밑에 박스 아래 가시면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아니할 수 있는 요건 해서 모두 2번이에요. 2번 체크하시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럼 한번 했다면 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이제 36페이지 밑에 양가로 2번 주민의 의견 청취로 갑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두 번째 줄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금 우리가 아까 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의견을 지금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토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이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37페이지 첫 줄이요.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 아니에요. 반영하여야 한다예요. 반영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공고 및 열람이 있죠. 그 박스 안에 공고 및 열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열람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자, 1번 공고 및 열람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자, 둘 이상의 일간 신문과 그 밑에 줄 끝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 그 밑에 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그래서 공고는 아까 우리 봤었죠? 14일 전에 이제 공고한다. 공고할 때는 14일 전에 이제 공고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거 하나 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하고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두 번째 줄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된다. 뭐 그냥 별 의미 없는데요. 그냥 뭐 서류를 보내는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38페이지 갈게요. 38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어요. 맨 밑에 결정권자. 아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해가지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나왔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줄에 볼게요. 거기 결정권자에서 원칙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나왔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를 보면 39페이지요. 거기 예외를 보시면 국장이 처음에 나왔죠. 국장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땅일 때는 국장이 이제 제일 크지만 바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국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처음 나왔고요. 다시 38페이지 밑에 가시면 결정권자 원칙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결정권자 나왔는데요. 첫 줄이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자, 다만 두 번째 줄이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하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 그 줄, 세 번째 줄 중간 대도시시장 이 직접 결정하고 그래서 아까 이반권자의 대도시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권자의 대도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자, 대도시장이 이반권자의 명시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대도시장. 그래서 그게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온 거예요. 대도시장은 자, 직접 결정한다. 이 표현이 이반권자에 빠져 있는데 그 입법상 불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대도시장은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줄, 그 네 번째 줄, 다음에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아까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한정된다 그랬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자, 1번이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는 지금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하고 직접 결정한다. 자, 넘어가세요. 39페이지 가시면 예외에서 자, 국장이 지금 밑에 결정한다 그랬는데 자,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요거를 이제 국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자, 뭐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개발자, 우리 개도시 수입. 요거는 뭐였었죠? 아까 개도시 수입 지웠는데.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있었고 용도 구역이 있었죠. 그렇죠?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국장, 저기 1번에 보면 예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자기가 입안했으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 그랬죠. 이거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장이 결정합니다. 개도시 수입.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지정의
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또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건 바다잖아요. 바다에 국장에 해당되는 것은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이것만 해장이 결정하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도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장이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아까 서울역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우 빌딩 되게 크잖아요. 그때는 대우가 그 건물 지을 때는 굉장했겠죠. 우리나라 뭐 몇 대 뭐 이렇게 기업 안에 들어가고 막 손 안에 들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국장이 그냥 바로 결정해버리잖아요. 로비가 얼마나 했겠어요.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건물 보면서 야, 저거 지을 때는 정말 대단했겠다. 막 그런 생각 하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대우는 어떻게 됐나요? 자, 예.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결정 절차 볼게요. 우리가 아까 요거 결정 절차가 이거죠? 지금 기초조사, 공청회는 없다 그랬고요. 의견 청취 과정 끝나고 협심, 결정, 고시, 그리고 연락.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결정 절차. 이제 협의 단계에 온 겁니다. 자, 첫 줄 보면 관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랬는데 첫 줄이요.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 나왔습니다. 첫 줄 끝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 줄 국장은 세 번째 줄 중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협의, 시도지사는 행정기관의 장,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됐죠? 그래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이요.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회도 30일 내에 의견 제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도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 제시는 다 30일이에요. 의견 제시는 30일입니다. 의견 제시는 30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시도 첫 줄이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자, 변경할 때 세 번째 줄,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국장이 가장 높은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랫사람이 함부로 하지 말고 국장과 협의하라. 밑에 박스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심의 단계로 갑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첫 줄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중앙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두 번째 줄이요. 시도지사는 그 줄 끝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여태까지는, 자, 다른 것들은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2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40페이지 갑니다. 40페이지 가시면 40페이지 가시면, 자, 5번에서 반가로 5번에서요, 고시와 열람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그래서 특공, 특특이 열람시킨다. 특공, 특특이 열람시킨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나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고시한 날부터 체크하시고요. 다음 날 X하세요. 다음 날 아닙니다.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국민한테 지형도면을 고시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땅들은, 이 지역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날이 아니다. 자, 그리고 밑에 두 번 양가로 이용해서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있는데요. 자, 일반 지역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그 지역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설정되는 걸 알지 못하고 이미 어떤 사업이나 땅 파기 들어갔어요. 건물 짓겠다라고 착수한 자가 있다면, 세 번째 줄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관계없이 하나 체크하세요. 관계없이. 좀 의외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공사는 계속하라. 이게 이제 기득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땅 파서 일정한 권리,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이미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는 거예요. 2번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래서, 자, 첫 줄이요.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이미 땅 파고 들어갔어요. 건물 짓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실로부터 3월 내, 3월 체크하시고요. 그 옆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건이 두 가지인 거죠. 원래는 그냥 기득권자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계도 시수입 가운데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월 내 신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수시는 3월 내 신고하라. 그렇게 우리 일순환에서 공부했었죠? 자, 기억을 하세요. 수시는 3월 내에 신고한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땅 파기 시작한 사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땅 파기 시작한 사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땅 파기 시작한 사람, 대학 갈 때 수시 있잖아요. 정시 있고 수시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땅 파기 시작한 사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땅 파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은 3월 내에 신고해야 되라. 신고하라.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건 말건 그냥 이미 땅 파고 들어간 애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사하면 되는 건데 수시의 경우에는 신고하라. 그래서 이걸 또 많이 바꿔요. 여기 신고가 맞는 거고, 자, 허가는 아니죠. 3월 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3월 내 신고하면 된다. 자, 그리고 41페이지요. 자,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자,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 행정적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시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미친다 그랬습니다. 고시한 때로부터. 자, 지금 지형도면의 그 작성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지형도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면이라 그랬죠? 이게 지도예요, 지도를 고시하는 건데, 이 이방권자가 작성하고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돼 있어요. 이방권자 작성, 결정권자 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권자가 누구냐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였죠? 그 옆에 보면, 자, 그래서 1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두 번째 줄 끝에 도면을 작성하여야 된다. 그래서 작성권자가 일단 나와 있고요. 2번 보시면 국장, 그리고 끝에 도지사는 세 번째 줄 직접 지형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결국 뭐예요? 8명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8명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2번에서 1번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게 목감기가 안 없어질까요? 자, 그리고 국장하고 도지사 같은 경우 다 합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볼게요. 거기 1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합치면 그냥 우두머리는 시장이잖아요. 얘는 시예요, 시.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의 우두머리는 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죠. 그래서 특광, 특특을 합치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 옆에 시장, 군수, 그 아래줄에 국장, 도지사 다 합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면 작성할 수 있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방권자 작성하고요. 결정권자 고시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지형도면의 승인. 자, 이거 나와 있는데요. 시장이나 군수는 그 옆에 지형도의 도시, 군 관리계획 두 번째 줄 끝에요.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하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금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 옆에 가로 안에 가로는 다시 묶으세요. 지구단위 계획 첫 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요 말이 있죠. 요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그랬어요? 아까 시장 군수가 작성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지금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이 지구단위 계획, 아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직접 작성하고 승인받을 필요 없다. 아까 여기서 이거 했었죠? 여기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수립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 별개 승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지형도면의 2번에서요. 자,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두 번째 줄이요. 30일 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된다. 지금 시장 군수가 신청한 거예요. 시장 군수가 이렇게 하죠. 라고 했으면 30일 내에 승인하라. 자, 밑에, 자, 3번이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습니다. 1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럼 얘네가 이방권자죠. 이방권자. 그리고 이방권자가 작성하고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그랬죠? 지형도면의 고시는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된다. 됐고요. 4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비 있는데 첫 줄이요. 중간 끝에 5년마다 자, 세 번째 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된다. 이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당연히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특례가 있는데 자, 첫 줄이요. 두 번째 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요거 세 가지가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광역도시 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낼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거 위에 사실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부합해야 된다. 이게 큰형, 작은형, 이게 막내인데 큰형 의견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또는 중간형의 의견에 따르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상위계획, 우리가 볼 게 상위계획에 부합하라. 상위계획에 부합하라. 이거 하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도 봤어요. 함께 입안한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함께 입안한다라고 한 말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자,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 수립하면서 급할 때 도시군 계획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안계획 관련해서 아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차등 입안된다. 도시하고 농촌 간 차등 입안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다 지워버렸네. 함께 입안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도시하고 농촌 간에는 어촌도 마찬가지예요. 차등 입안된다. 차등 입안된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도시군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아까 세 번째 나왔던 게 논점이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죠? 그렇죠.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그렇죠.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모든 걸 다 위반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가운데 세 가지의 경우에만 위반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지산에 오른다. 주민이 오르는 산 이름이 뭐라고요? 기지산. 기지산. 그러면 첫 번째 기는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내가 사는 지역에 도로 좀 놔주세요. 뭐 이렇게 다리 좀 놔주세요. 환경 정화시설 좀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의 설치.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내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단지 좀 건설해 주시고요. 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리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내 지역이 지금 너무 낙후돼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 좀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이런 것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주민의 위반 제한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가운데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기지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 면적이 있었어요. 이거 위반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얼마였죠? 기반시설은 5분의 4. 5분의 4. 지구 단위 계획은 얼마였어요? 그렇죠. 3분의 2. 산업유통은 얼마예요? 그렇죠. 이것도 3분의 2. 그래서 다 면적 기준으로 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선 더 틀릴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거 12문제 가운데 8개 못 맞히겠어요? 다 맞추죠? 사실은 그 200문제만 맞추셔도 우리는 원래 몇 개 맞추기로 한 거예요. 16개만 맞추시면 돼요. 16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40문제 가운데 13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이거죠? 1년 동안에 공법책을 사셨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 책 있어.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13개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16개를 맞추시면 되는데 13개가 나 책 있어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맞추시는 겁니다. 나머지 3개만 더 공부하시면 되는데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럼 42페이지 하나 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자, 여기는 뭐 개정된 거 없으니까 한번 보죠. 자, 1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계획 세 번째 계획에 등장한 겁니다.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 이 자를 뭐라 그래요? 기득권자. 그렇죠. 공사에 착수한 자, 기득권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원래는 맞는 지문이죠. 원래는 맞는 지문인데 예외가 있었죠. 수시에 해당되면 3개월 내 신고하라. 그렇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땅 파기 들어간 자, 이 자들은 3개월 내 신고하라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신고해야 되죠. 3개월 내 신고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기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은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맞는 질문이죠. 국장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금 위반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뭐예요? 국가계획과 연계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 나와도 무조건 국장이고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을 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근데 하나 더. 아까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방향적으로 당신 입안 제한했으니 당신 부담하시오 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국장이 결정한다? 아니죠. 이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원래는 지금 개도시 수입은 다 국장이었는데 바다는 해장이 결정하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국장이 아니라 해장이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지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아니죠. 이것만 예외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시한 때부터, 그래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잠깐 지우고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민법은 되게 재밌으시죠? 저 심심하면 볼 거 없으면 민법책 봐요. 볼 거 없으면. 제가 이제 보는 책이, 요즘에 내가 요즘 행정법 책 보고 있는데, 심심하면은 이제 민법 책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아주 시간도 잘 가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한번 짧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쉬도록 할게요. 우리 계획을 했어요. 여태까지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써보고 이제 자,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다.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고요. 이게 제일 상위 계획이죠. 국계법 내 가장 큰 계획입니다. 광역도시 계획.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를 묶는 땅콩 계획이었다라고 했고요. 이 땅콩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도시와 도시의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거 있어요? 도시와 전부를 묶을 수 있지만 전부와 일부를 묶는 것도 가능했다.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와 일부를 묶는 거, 일부와 일부를 묶는 거, 이렇게 작게 묶는 거, 이런 경우도 다 가능했다라고 했었어요. 도시군. 지금 도시와 도시를 묶는 광역도시 계획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별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자,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지침이 되고요. 이거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침, 방향, 종합 나오면 무조건 얘예요. 그러니까 지침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에 또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에 이제 종합적인 계획이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떤 계획에 지금 지침이 되는 거고 어떤 계획에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과 방향과 그리고 종합성을 띈 계획이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구체성을 띠는 거죠. 구체성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립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런 걸 배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라요. 이렇게 배를 나눠서 위에는 어때요? 위에는 구속적 행정계획인가요? 그렇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 말은 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친 말이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자, 그리고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는 요거는 구체성과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위에는 공청회가 있나요? 다 지웠는데 공청회가 있나요? 네. 밑에는 공청회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가 없어요. 이 공청회는 생략이 가능한가요?
생략 안 돼요. 그렇죠? 생략 불가합니다, 이거. 생략 불가예요. 꼭 해야 됩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서 꼭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공청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그럼 위에는 공고가 있나요? 공고 있어요. 공고 있어요. 공청회가 있으면 공고가 있습니다. 밑에는 공고가 있나요? 여기는 공고가 없습니다. 공고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자, 고시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에게 행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시를 하게 되면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구속적인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뭘 고시하면서 이 일반인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지형도면. 그렇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그래서 고시의 대상이 지형도면이에요.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이제 일반인을 구속하는 행정적 힘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라고 했을 때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예요?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날 아니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 고시한 날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다음 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음 날은 절대 아니에요. 다음 날은 아니다. 다음 날부터 아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 볼까요? 아까 좀 전에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인데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걸 수립할 때는 입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 그리고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승인이죠. 죄송합니다. 예. 날카로우세요.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립하고 승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립하고 승인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을 쓰죠. 입안하고 이제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입안이나 수립이나 같은 건데 우리가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꿔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승인하고 결정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입안과 결정 이렇게 나눠 쓴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입안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 상위계획. 상위계획은 뭐예요? 위에 두 가지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상위계획에 부합할 것.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위계획에 부합할 것.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판례 내용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때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리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라도. 그래서 함께 입안이 가능하다. 함께 입안된다. 자, 그리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자체를 입안할 때는 어떤 게 있었어요? 차등 입안이 가능했다. 뭐 이거 했었습니다. 차등 입안이 가능했다. 차등 입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시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게 농촌 간에 차등 입안이 가능하다. 요걸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주민. 그렇죠? 주민이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이 그럼 오르는 산이 있어요. 주민 입안 제한하는 거 세 가지가 하는데 기지산이 있었죠? 기지산.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렇죠? 요 세 가지는 주민이 지금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5분의 4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게 지금 전체 다 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